야구의 참견 시즌2 이번 주 주제입니다. 외국인 교체 누가 잘했나? 얘가 이번 주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새 성대모사 괜찮으신데요? 좀 괜찮나요, 예. 요즘에? 요즘에 약간 좀 밀고 있는데. 예. 괜찮았어요? 참견했어요. 그거 괜찮아. 됐어요. 됐어요. 예. 오늘은 누가 잘했나가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많이 바꿨습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많이 바꿨습니다. 30명 중에 12명을 팀들이 교체를 해서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깝게 교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많은 선수들을 사실은 선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김도환 기자, 이거 어디서 다 데리고 온 선수들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상과 부진을 이유로 타자가 4명 그리고 투수가 벌써 8명이에요. 맞아요. NC를 포함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8월 15일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바꾸게 되면 가을 야구에 못 뛰어요. 맞아요. 예, 이 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 30명 가운데 12명이 바뀔 정도면 이거 한국 프로야구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을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30명 중에 12명이면 거의 뭐 절반에 가깝게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가 어떤 선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팀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팀 사정에 맞춰서 상위권 팀, 중위권 팀 그리고 하위권 팀 이렇게 나눠서 참견을 세 달락으로 나눠서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를 향한 마지막 퍼즐이 되길 기대하는 팀들이 되겠습니다. SSG, LG 그리고 키움의 외국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키움은 외국인 선수 교체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SSG는 2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후안 라가레스 그리고 션 머리만도 선수가 새롭게 합류가 됐고요. LG는 러벨 가르시아 선수가 합류가 됐습니다. SSG, LG 두 상위권 팀 모두 교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SSG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후안 라가레스 그리고 션 모리만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라가레스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 선수가 경력이 대단하더군요. 그렇죠. 거물급 선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2014년이죠. 네. 이제 메이저리그는 이제 실버슬러거라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최고의 선수들 포지션별로, 그다음에 이제 수비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들을 이제 골드글러브를 이제 수상을 하는데, 자 라가레스 선수가 2014년에 준견수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던 경력이 있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거물이죠. 거물급이죠, 이 네, 정도면. ML 통산 이제 850경기에 출장을 해서 582안타, 31홈런, 45도루. 이야.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좀 이렇게 뛰어났다고 하긴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수비적인 면이 상당히 뛰어났던 이제 그런 외야수인 거죠.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공격력을 생각하고 뽑았었던 크론을 포기하고 라가레스, 수비가 좋은 라가레스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경험 자체가 메이저 게임 자체가 850경기를 맞아요. 뛰었고 시즌을 뛰었으니까. 네. 어쨌든. 850경기를 뛰는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경력을 한국에서 한다면은 조금 더 어떤 기량이 향상될 수 있고 리그에 적응을 한다면은 SSG의 어떤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스카웃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SSG의 팀 사정이 뭐 외야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결국에 지금 뭐 좌익수 부분 그리고 이제 이루수 쪽 그다음에 포수 쪽인데 맞아요. 우선 뭐 포수 쪽은 이제 김민식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 맞아요. 해오면서 사실 이재훈 선수랑 같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사실 외국인 선수 포수 뽑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베탄코트가 있었는데 뭐 거의 활용은 못했죠. 그죠. 그런 선수고 결국에는 이제 이루수와 좌익수인데 이루수는 이제 최주환 선수를 지난 시즌 이제 FA로 영입을 했고 맞아요. 어떻게든 이제 최주환 선수가 살아나주기를 바라야 되는 분위기고 결국에 이제 좌익수인데 그럼 좌익수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이제 공격력이 좋은 좌익수면 가장 베스트인데 이제 그런 선수가 잘 안 보였던 거죠. 네. 그러나 메이저 경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KBO 리그에 어느 정도 통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또 전희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라가레스를 선택의 선택할- 폭이 좁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전희산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크론 선수를 더 기다렸겠죠. 그랬을 수도 네.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운드 쪽에서는 그 션 모리만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만 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죠. 예. 대만 3대장 투수였어요, 올 시즌. 올 시즌? 네, 외국인 선수들 중에. 네. 평가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았었고 지난 그 삼성과 어제 삼성
삼성과의 경기에서 네네. 출전을 했었는데 6과 3분의 1이닝 3자책을 기록을 네네. 했습니다. 현재까지 평가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뛰어난 구위는 아니지만 어떤 공의 회전력도 굉장히 좋고 또 어떤 크로스 스탠스가 되면서 디셉션이 좋으면서 어떤 전체적인 투구 바란스도 나쁘지 않고 어떤 안정된 제고력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변화구를 섞어서 던지면서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SSG에서 필요한 투수는 1선발과 2선발이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를 가서 어떤 3선발의 역할, 3선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없냐의 어떤 판단에서 영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원영 감독이 원하는 것도 딱 그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6이닝 2실점, 3실점 정도를 그냥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는 투수면은 아주 만족한다. 네. 지금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구종 가치는 커브의 구종 가치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브 허스윙 비율이 53% 정도 나오고 또 몸쪽 또 커터를 던지는데 커터의 어떤 파울 비율이 62%. 그러니까 구종마다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리그를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라면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SSG가 사실은 좀 여유 있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타자와 투수를 모두 교체했다는 거는 정규 시즌 1위가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네, 지금 상황에서 SSG가 정규 시즌만 우승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교체는 또 승부수로 던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저도 그 단장님 취재를 잠깐 내용을 뭐 물어보서라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일단 모리만도 선수는 7승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7승. 예, 벌써 2승 벌써 2승 했죠. 예, 했고요. 그리고 지금 라가레스 선수한테 2할 7푼 타율에 홈런 5개 그리고 수비 주루 보살까지 이렇게 기대를 뭐 다양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네.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네. 이제 두 선수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홈스트링, 홈런 치고 햄스트링 온 타자가 이 라가레스 선수잖아요. 그걸 홈스팅.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근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두 선수가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게 최근에는 외국 선수 부상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라가레스 선수, 모리만도 선수 과욕 부리다 부상만 안 당하면은 저는 충분히 힘을 싣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SSG 얘기를 해봤고 지금 2위 경쟁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던 LG와 키움은 약간 좀 다른 선택을 했죠. LG는 외국인 타자를 교체를 했는데 타자를 교체한 지는 좀 됐는데 그렇죠. 합류는 얼마 전에 합류가 됐습니다. 내야수 유틸리티를 뽑았죠. 그렇죠. 이제 뭐 내야의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맞아요. 있고 네. 그다음에 타석도 좌타석, 우타석을 모두 이제 소화하는 이제 가르시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2루도 나가고 유격수도 잠깐 나갔었고 네네. 3루수도 나갔었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물론 제가 이제 LG 트윈스에 워낙 좀 박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고 진짜 수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2루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3루 쪽 이렇게 3루 쪽과 유격수 쪽에서는 글쎄 뭐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뭐 굳이 이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석에서는 제가 이제 외국인 타자들이 오면은 그 메커니즘 보는 것 저도 재밌으니까 그런 거에 워낙 관심이 많고 재밌어서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성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타격 메커니즘에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좋기는 쉽진 않은 타자. 네. 하지만 결국에 LG 트윈스가 원하는 거는 결국엔 진짜 한 방씩 장타죠. 네,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장타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이루 수비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장타. 한 방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로벨 가르시아가 사실은 메이저 기록이랑 트리플 A에서 3시즌 기록을 보면은 네. 특이할 만한 건 없는데 가장 그 영입될 때부터 이슈가 됐던 게 올해 성적이 그렇죠. 장타율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선수는 과연 도대체 어떤 선수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OPS도 그렇고 올해 장타율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올해 장타율이 0.6할 1푼 9리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6할 1푼 네. 9리. 그러니까 타율도 2할 9푼 5리에 홈런도 12개를 쳤고 그러니까 41경기에 이 정도 성적이면 맞아요. 굉장히 높은 OPS잖아요. 1점대를 넘는 OPS를 맞아요.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리플에게서 어떤 강한 타구 비율도 33.3%로 굉장히 강한 타구 비율이 높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금 강한 타구 비율이 아직 26.7%로 얕지만 어떤 S존의 스윙 비율이 37.3%로 경기에서의 어떤 스윙 궤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장타자가 갖고 있는 어떤 콘택, 그렇죠. 그럴 수밖에 콘택 없겠죠. 부분이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콘택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에버리지는 높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와서 LG에서 김현수와 최은성과 함께 어떤 그 장타력의 힘을 얼마나 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유단장처럼 차단장한테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규 시즌에 목표를 개량화하진 않았고 가을 야구 때 가르시아 선수가 해결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짤막하게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쏙쏙 피해가네요. 정확하신 게 제가 추가 질문도 했더니 아유, 안 당해요. 정규 리그에 아니 유단장님은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차단장님은 정규 리그 거는 목표가 없고 일단은 가을 야구 때 뭔가를 하길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근데 수비에서 어느 정도 능력 있고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나 이제 LG 트윈스의 타선이 요즘에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가르시아 선수도 웬만큼 하지 않으면 자리가 있을 수가 있을지는 조금 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직 뭐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키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은 외국인 선수를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았고 애플러를 불펜으로 쓰기도 하고 약간 좀 방법을 찾아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푸이그가 요즘에 좋던데요. 좋아졌어요. 푸이그 8월 달에 OPS가 1이 넘어갑니다, 지금. 네, 1.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응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경기 연속 홈런도 맞아요, 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스윙 자체도 초반보다는 미국에서 어떤 메이저 시절에 좋았던 어떤 메카닉으로 조금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당겨치는 그렇죠.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중계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 왔을 때의 푸이그 선수와 지금의 푸이그 선수의 가장 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배가 쏙 들어갔죠. 맞아요. 배가 살이 쏙 많이 들어갔어요. 살이 많이 운동을 빠졌어요. 열심히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푸이그 선수가 뭐 결정- 어디서도 결정적인 맞아요. 거네.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던 것도 뭐 어떤 매스컴으로 알고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성실한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뭔가 좀 뭐 저 정도 수준의 한국 야구 가는데 내가 뭐 이렇게 준비를 해. 저는 어쩌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네, 이게 야구가 자체가 망신 나가겠구나, 그런 이거. 거죠. 네, 그러면서 뭐 또 이제 시즌을 하다 보면 또 살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사실 배가 들어갔다는 거. 네, 정말 그게 가장 큰 차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파울 타고 큰 타고 플라이 치고 안 뛰어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혼도 나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나서 정신도 바짝 차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최근에 푸이그다운 모습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 그러면 키움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영욱 단장 최근에는 제가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 푸이그 선수한테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고 해요. 특히 수비에서 이제 가끔 송구 굉장히 막 높게 하기도 하고 뒤로 공 잡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사실 야구에서 저는 금기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도 그럼요. 그 굉장한 자율성을 주면서 자율 속에서 최근에 뭐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 전력 질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채찍도 이렇게 하면서 조화롭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위 팀 저희가 세 팀 살펴봤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의 역할은 지금 뭐 순위를 지키고 이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포스트 시즌 가서 네. 어떤 활약을 하느냐가 이 세 선수 바뀐 세 팀의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과연 좋은 결과를 남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 살펴볼 팀은 이제 가을 야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교체를 단행을 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팀들이 되겠습니다. KT, 기아, 두산 이 세 팀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일찍 교체를 선택을 했죠. 쿠에바스를 웨스 벤자민, 라모스를 앤서니 알포드로 교체를 했고요. 기아는 토마스 파노니 선수가 새롭게 영입이 되었습니다. 두산은 얼마 전에 교체가 됐죠. 브랜드 와델 선수가 새롭게 MVP를 대신해서 팀에 합류가 됐습니다. KT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KT는 이제
2위권, 3위권, 상위권에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팀들이 되겠는데 일찍 교체를 선택을 했고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본다면 빠르게 선택한 게 어느 정도는 성공이 됐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성공이죠. 그러니까 벤자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소영중, 고영표, 데스파인의 그다음에 한 4선발의 역할, 4선발의 역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키에서 나오는 릴리스 포인트가 굉장히 높고 릴리스 포인트 자체가 1.91m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리그 탑 어떤 수준이 맞습니다. 되기 네. 때문에 그 높이에서 나오는 어떤 또 투구판을 일루 쪽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 타자들은 굉장히 조금 까다롭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커터를 가장 잘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커터가 130대 후반에서 이 형성이 되면서 이 커터 실투들이 많으면서 계속 맞고 있어요. 경기에서 안 좋은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실투보다는 커터의 비중보다는 체인지업의 비중을 좀 더 높인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피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벤자민 선수가 그러니까 포심이 45%, 슬라이더 25%, 커브가 17%, 체인지업이 13%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 번째 구종인 게 사실 이제 체인지업인데, 그러니까 국내 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질이 결국엔 체인지업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외국인 투수들이 체인지업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더욱더 좋아지는 지금 투수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결국에 이제 벤자민 선수도 말씀하셨듯이 체인지업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리고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그 KBO 타자들이 짧게 휘는 변화구에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네,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지금 벤자민 선수가 7경기인데 7홈런을 맞았어요. 맞아요. 여기 경기보다 홈런 수가 이제 같거나 많은 투수는 지금 올 시즌 백정현 선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피홈런 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한국 야구에 적응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투수들이 적응을 하는 거는 아, 내 공을 내가 이게 제일 자신 있었는데 던져보니까 이건 결과가 안 좋아. 이건 내가 자신 있던 구종이 아닌데 타자들이 못 치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피치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그렇죠. 결국에 이제 적응을 좀 잘하는 그런 투수들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선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7개의 홈런에 커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왼손 또 타자한테. 데이터를 보면은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 땅볼 비율이 55%예요. 그러면 체인지업은 분명히 데이터 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업 비중을 높인다면은 훨씬 지금보다는 실점을 자책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웨스 벤자민 선수가 7경기에서 지금 2승 2패를 기록을 하고 3.0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홈런 개수가 조금 많은데 아마 뭐 이강철 감독이 워낙 투수 전문가고 본인 스스로도 아마 벤자민 선수 스스로도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바꿔나가고 적응해 나가고 좀 피칭 디자인도 바꿔나가면은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내렸고 그런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또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예. 알포드 선수는 뭐 평가가 상당히 좋죠. 홈런도 많이 치고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선수는 맞아요. 홈런 정말 많이 치더군요. 결정적이지 않으면 치질 않아요. 이 알포드도 홈런 어제 경기 포함해서 7경기인데 네. 7개 홈런인데 7개 홈런이 모두 결정적일 때 나온 맞아요. 홈런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KBO 리그에서 35경기 출장에서 6개 홈런 27타점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강 코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인지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좋고 그래요? 영리하고 대신에 좀 그래서 생각이 많다. 좀 너무 쓸데없는 생각까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그냥 좋으니까 자신 있게 치라고 약간 이런 뭐 좀 편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하는데 결국에 이제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타구를 칠 수 있는 강한 타구를 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KBO 리그에서 뭐 물론 많은 타석은 아니지만 가장 높은 쪽에 형성되는 히팅존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공 잘 치더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수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위에서 탁 하고 틀리는 변화구들에 이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는데 알포드 선수가
특히나 이제 막 여기서 높은 쪽에서 형성되는 변화구들, 뭐 커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칩니다. 네. 장타들이 보면 거의 다 높은 맞아요. 공에서 높은 쪽에서 많이 나온 것들은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어허. 박 의원이 얘기하신 이제 고우석 선수한테 친 그 3런 홈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지적을 해주신 그렇죠, 것 맞아요. 같고요. 네, 네. 잠실구장에서 그게 9회 동점 3런 홈런이었거든요. 그래서 9회 투아웃이었어요. 저도 이제 KT 선수를 물어보니까 그 홈런 때문에 신뢰가 엄청나게 지금 믿음을 듬뿍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경기가 완전히 물론 그 경기에 문보경 선수가 아마 홈런 쳐서 KT가 그렇죠. 패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쓰러져가던 경기를 상대팀 철벽 마무리 투수를 상대로 그것도 3런 잠실에서. 잠실에서. 그것도 잠실에서. 예, 그 이후로 뭐 아주 뭐 코칭 스태프 동료들의 신뢰가 아주 듬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MLB에서도 어떤 유망주 순위에 맞아요. 항상 맞아요. 들어가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운동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장타력의 연관성이 있는 지금 베럴 타구 같은 경우도 16.3%로 우리나라 리그에서는 최고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한 타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포인트가 앞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앞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반대로는 컨택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헛스윙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스윙 비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성구안 떨어지는 변화구에 속는 어떤 성구안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면 시즌이 올 치르면 치를수록 시즌 어떤 포스시즌이 됐을 때는 더 어떤 KBO 리그에 적응이 돼 있는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가 어쨌든 외국인 선수 교체를 빠르게 선택을 했고 그 결과도 현재 좀 잘 나오고 있고 팀 성적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렇죠. 좀 올라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일찍 승부수를 던진 게 그게 지금 KT는 좀 잘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아도 사실은 외국인 선수 얘기가 시즌 초에 참 많았죠. 뭐 소크라테스야 뭐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만은 투수 쪽 그 두 외국인 투수에 관해서 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로니 윌리엄스를 돌려보내고 토마스 파노니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지금 5위 지키는 게 굉장히 기한 급한 상황이 됐어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파노니 선수가 션 널링과 더불어서 원투펀치 역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투에서 한 명은 양현종 선수가 들어가면 되나요? 양현종인데 양현종으로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양현종 팬분들 어떻게 감당되시는 거예요? 완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완투는 좀 힘들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변화구와 어떤 구속 차이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뺏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폼에서도 어떤 스트라이드 하는 순간에 오승환 선수 같이 한번 찍고 던지는 이중 슬라이드 스텝을 하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투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로스가 많이 되면서 우타자들에게는 약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구종들이 들어가고 있고 좌타자에게는 또 눈에 가깝게 오는 그런 현상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종과 투구의 폼을 갖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극단적인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스태미나에 게임 때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75구 이전의 어떤 피안타율은 2할 1분 7리. 75구에 넘어가서의 피안타율은 4할 오픈 5리. 그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75구를 넘어가면서 이제 스태미나가 떨어지게 되면서 실투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로스 스탠스에서 75구 이상의 어떤 피안타율을 어떻게 야채해야 될지 이 부분이 꼭 수정이 돼야지만 어떤 삼선발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에 불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수가 좀 길게 던져주지를 못하면 이건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희망적인 건 지금 이제 KBO 리그에 와서 뭐 4.1이닝, 5.1이닝, 뭐 그다음에 뭐 6이닝 계속해서 좀 이닝이 좀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키킹의 이중 동작, 또 크로스 스탠스. 정말 왼손 타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깝깝해야 되는데
근데 자타자한테 자타자들이 그 슬라이더나 어떤 그런 거에 어려움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사실 문제인데 그거에 이제 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저 정도 구위에 저 정도 변화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않아 하지? 결국에는 지금 자타자 몸쪽을 승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몸쪽을 승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좌승사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 좌승사자가 네일리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가서 더 잘 던지고 더 있어요. 잘 던지고 있어요. 좌타자들이 OPS가 0.4가 돼요. 네, OPS. OPS. 네. 피안타율이 1할 5푼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못 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투심 패스볼을 몸쪽에다가 그냥 주구장창 던져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변화구를 던지니까 좌타자들이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지금 어려워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파노니도 마찬가지. 파노니 선수도 지금 이제 바깥쪽에 빠른 공과 그냥 뭐 변하고 이게 약간 이런 일변도인데 조금 더 만약에 제구가 좀 안 되더라도 몸쪽을 계속 나 몸쪽 쓴다 계속 보여줘야만 그 변화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기만 해도 좌타자들한테는 분명히 효과가 그럼요. 있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네. 몸쪽을 사용해야지만이 본인이 장점인 커터나 슬라이더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까 제가 뭐 원투펀치라고 양현종 선수 죄송합니다. 션널린 선수도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션널린 선수가 어제 복귀한 이후 두 번째 경기에서 두산전 8이닝 피안타 3개 무실점 최고 경기를 피칭을 했죠. 제거 피칭 보여줬죠. 그렇다면은 파노니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기아가 지금 순위 경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기아 팬들은 좀 희망을 좀 가져봐도 네, 되지 네. 않을까. 네. 또 기아 팬들이 그 뭐 박군 선수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부상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와서도 잘하던데요. 소크라테스 걱정은 제가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소크라테스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부상을 워낙 좀 박영태 위원이 보장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니 얘기. 그걸 해설위원 직을 걸고 보장을 했는데요. 네. 소크라테스 얘기는 여기서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두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지난 시즌 MVP 결국 뭐 한 번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고 브랜든 와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금요일 기아전에 나왔었죠. 5이닝 2자책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 한 경기에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선수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첫 경기 가지고 뭐 얘기하기는 좀 약간 부족하긴 그러니까 한데. 전체적인 구위나 이런 메카닉을 봤을 때는 저는 좋은 투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좋은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안정된 어떤 제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빠른 직구와 더불어 다양한 변화구로 승부를 하면서 타자들을 맞춰 잡는 어떤 유형의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일단은 어떤 스탁 선수를 영입하면서 스탁 선수도 거의 중간 투수의 맞아요. 불펜 투수였죠. 불펜 투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랜든 선수도 중간을 3년 동안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부상 없이 또 긴 이닝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구위나 뭐 변화구 이런 투구 메카닉을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은 투수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그 KBO 리그에 오는 많은 외국인 투수들이 사실은 선발 경험이 많은 선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불펜에서 선발을 뛰기 위해 선발 경험을 갖기 위해서 KBO 리그를 선택하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 브랜든 와델도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남아있는 시즌 과연 얼마나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등의 어떤 그 원동력이 필요한 팀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되겠습니다. 롯데, 한화, NC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는 DJ 피터스에서 잭 렉스 외국인 타자로 선택을 했고 스파크맨에서 스트레일리가 다시 KBO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한화는 2명의 외국인 투수를 모두 교체를 했죠. 예프리 라미레스 그리고 펠릭스 페나 선수가 한화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NC는 파슨스 선수를 교체하고 더머디 선수를 영입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세 팀은 현재 지금 하위권에 좀 처져 있는 팀이 되겠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동력이 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팀들이 되겠습니다. 롯데가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잭 렉스 외국인 타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경기 때 좀 호되게 좀 혼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성적이 아주 좋죠. 잭 렉스에 대한 평가도 아주 좋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비의 기본기 하면 이제 어떤 기본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의 기본기 또 타격에 대한 어떤 기본기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손장난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배트를 잡은 손이죠. 결국엔 이게 뭐 가장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이거를 늦게 쓰고 마지막에 쓰고 이걸로 장난을 안 치는 타자들은 결국엔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가장 안 하는 타자들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증을 하는 거고요. 그래요? 렉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렉스 선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손장난을 안 하다 보니까 헤드가 마지막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회초리처럼 이게 끝까지 나오면서 인에서 아웃의 어떤 스윙들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 쪽에 그 1번 타자로 나가서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인가 쳤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얕은 얕은 몸 쪽을 그게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그림같이 날아가는 타구를 보면서 렉스도 내가 보증 한번 해볼까 지금 좀 고민 중에 있는. 그래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저는 괜찮은 타자. 근데 사실 뭐 공수 이제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좀 평가를 보류하고 싶고요. 네, 공격에 있어서는 꽤나 괜찮을 것 같고 유심히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한 그런 타자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트리플 A에서 계약을 할 때? 아니요. 메이저 처음 첫 계약을 할 때? MLB 첫 계약을 할 때 글쎄요, 그 메이저리그 첫 계약을 하면 꽤 그래도 돈은 한 몇백만 원 단위였던 걸로. 1,000불. 네, 그렇죠. 네, 그 정도였어요. 1,000불이면은 예. 1,000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는 기대가 없었다는 얘기인 기대치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싱글 A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2A, 트리플 A, 메이저까지 정말 본인의 어떤 실력을 입증하면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KBO 리그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박의원도 기대를 하지만 저도 그래요? 정말 기대가 되는 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이 선수는 높게 평가를 하셨고 이대호 선수 덕분에 잘 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 사회생활도 할 줄 아는군요. 그런 걸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는 야 벌써 이제 떡잎부터 다른 거. 얼마 전 그 선수 인스타 보니까 이대호 선수랑 같이 사진 찍은 한국의 레전드와 사진 찍었다고 뭐 그런 것도 올리고 하던데 보니까 사회생활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약점으로 평가되는 거는 그러니까 메이저 어떤 평가에서도 수비 부분, 맞아요. 수비는 수비 아직 좀 부분이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12경기 기록을 보니까 3할 3푼 3리에 출루율이 3할 7푼, 장타율이 5할 4푼 9리, 슬래시 라인도 아주 뭐 기가 막히고 OPS가 0.9니까 아직까지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이 선수는 좀 긍정적이다. 네. 좋은 평가를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도 3년 연속 뭐 OPS가 0.9줄 계속 기록했으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도 정확성과 어떤 장타력을 같이 겸비한 타자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롯데 타선이기 때문에 더더욱 좌타자가 그렇죠. 좋은 타자라면 그렇죠.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운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파크맨을 보내고 스트레일리가 다시 돌아왔네요. 스트레일리는 뭐 검증된 선수잖아요. 예. 스파크맨. 그거만 하세요. 스파이더맨.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안 틀립니다.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원격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염 의원님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잖아요. 조은재 아나운서는 이제 배구를 많이 했잖아요. 스파이크맨. 스파이크맨이라고. 스파이크맨은 좋은지 아나운서였군요. 네. 이제 이 선수 안 해도 없으니까 이제 발음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파이크맨보다는 스파이더맨이 좀 더 재밌지 않나요? 조금 더 웃기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스트레일리는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롯데자이언츠가 보류권이 있기 때문에요. 네, 스트레일리 선수를 데려올 수 있었고요. 제가 성민규 단장하고도 뭐 통화를 좀 해봤지만 렉스 선수, 스트레일리 선수 공을 들였냐 제가 물어봤더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미뤄 짐작하기로는 렉스 선수도 롯데 구단에서 예전부터 좀 봐왔던 굉장히 그 흙 속의 진주 같은 선수로 봐왔던 선수였고 스트레일리 선수 역시 보류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뽑을 수 있는 뭐 적기에 최고의 외인 2명을 사실 롯데자이언츠가 뽑았기 때문에 팀은 지금 약간 좀 다운이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이런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갖추질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류권을 이제는 조금 연한을 저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외국인 대란이잖아요. 외국인 선수 데려오기가 어려우니까.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칸타라 두산의 보류권, 플렉스는 두산 보류권, 린드블럼 두산 보류권, 수아레즈 LG 보류권, 로하스 KT 보류권, 알테어, 레일리, 러프, 산체스 다 보류권이 있으니까요. 지금 두산 베어스 로켓 선수가 보류권이 없다 보니까 SSG 알아봤죠, 두산 베어스 알아봤죠, 또 뭐 지방 구단 알아봤죠. 보류권 없는 선수에만 다 매달리고 있어서 뽑을 선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영 감독님한테도 제가 그 선수들이 다 한국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못 올 바에는 남한테 보내지도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있을 수는 있죠. 사실은 이게 승부의 세계다 보니까 선수나 구단을 위해서는 2년으로 조정을 하는 게 좀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가장 구단한테도 좋고 또 외국인 선수들한테도 좋고 현재 어떤 스카우트 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규정들을 바꿔서 한다면은 그래도 리그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팬들이 다시 돌아온 선수를 볼 수 있는 요건도 만들어지는 거고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류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양다리 걸치는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5년은 너무 길고 저는 한 2, 3년 정도로는 다운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좀 취재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만 되면은 일단 다른 편법들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2년 이상만 되면. 그럼 기아 유니폼을 입은 알칸타라 아니면은 삼성 유니폼을 입은 산체스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가능해질 거죠. 수가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일리 얘기하다 보니까 보리코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틸레리 선수는 롯데자이언츠가 보류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1년밖에 안 된 선수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롯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또 이게 우리 김 기자가 또 이게 욕먹는 거 별로 기준 시키고 기자를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요즘에 굉장히 아니, 사람이 소심해져가지고 변했어. 제가 요즘 굉장히 소심해졌어요 지금 댓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롯데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하나 얘기를 좀 더 해야 될까? 하나가 데려온 2명의 외국인 선수가 사실은 하나가 올 시즌 처음부터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고민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새롭게 들어온 2명의 외국인 선수 에프레 라미레스 그리고 펠릭스 파이냐 두 선수 모두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라미레즈 굉장히 좋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냥 하나 이글스가 올 시즌 1등한 게 있어요. 대체 예. 외국인 선수를 1등으로 잘 뽑았다. 1등으로 잘 뽑았다. 네, 1등으로 잘 저도 공감합니다. 1등으로 잘 뽑았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라미레즈 선수와 페냐 선수 두 선수가 있는데 이제 기록은 뭐 라미레즈 선수가 좀 월등히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페냐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이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두 선수가 상당히 많이 비슷한 유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빠른 공에 그다음에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다음에 뭐 커브 정도를 뭐 던지는 이제 그런 투수들인데. 조금 더 이제 나누자면 결국에 라미레즈 선수는 포심 패스트볼과 투심 패스트볼을 같이 던지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이제 우타자에겐 슬라이더, 좌타자에겐 체인지업. 그다음에 이제 커브를 간간히 던지는데 변화구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네, 벌써 이미 그러니까 상당히 다 모든 변화구의 제구가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좋고 그러니까 그냥 던질 줄 아는 거와 진짜 타자를 승부할 때 던질 수 있는 변화구는 다른데 그러니까 모든 구종이 타자를 승부할 수 있는 변화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구가 워낙 안정적이어서 라미레즈 선수는 글쎄요 이제 타자들도 물론 적응을 하겠죠. 적응을 하겠지만 레퍼토리들이 많이 있어서 라미레즈 선수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페냐 선수가 사실 체인지업이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에 와가지고는 체인지업을 많이 쓰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점점 체인지업의 비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그 구종의 변화를 그런 점차 거죠. 변화를 줘갔던 투수가 네네. 바로 이 페냐 네. 선수군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페냐 선수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글스는 정말 이 두 투수를 특히나 이제 올 시즌에 뭐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 내년 시즌에 같이 갈 수 있는 선수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두 투수들은 우선 현재까지는 아주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을 치르면서 이 두 선수는 분명히 내년에 하나의 원투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갖고 있는 어떤 자체 투구 메커니즘도 굉장히 부드럽고
좀 아쉬운 점이 시속이 조금 아쉬운 거. 맞아요. 시속이 150만 나왔으면은 정말 어떤 일선발로서의 어떤 완벽함을 가질 수 있는데 하기사 150이 나왔으면 한국을 안 왔겠죠. 아우 제가 그 얘기를 한국을 안 왔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의 구종을 가지고도 어떤 피칭 디자인을 현재 잘 가져가고 있고 좌우 코너를 잘 활용하면서 지금 어떤 리그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잘 거친다면은 내년에 어떤 하나의 어떤 1선발이나 2선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페냐 선수가 저는 레벨적으로는 한 단계 더 위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페냐 선수가요? 네. 아, 그래요? 어떤 구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SK 폰트 선수하고 가장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고 또 페냐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좌타자든 우타자든 몸쪽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몸쪽을 찌른다.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어떤 본인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삼진 비율도 굉장히 높게 될 거고 어떤 폰트 같은 투구 유형의 투수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허. 라미레즈 선수가 7경기에서 2승 1패 기록을 하고 평균 자책점 1.41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WHIP가 1.07입니다. 맞아요. 이 외국인 선수 1.07 정도의 WHIP은 굉장히 좋은 제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선수가 합류가 되면서 한화 이글스의 승률이 상반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아지고 있죠. 정말 좋아졌어요. 특히 전체 마운드가 한화 이글스가 안정됐다는 팀 평균 자책점 1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네. 분명히 그냥 지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하나의 페냐와 라미레즈의 야구가 선발 야구가 되기 때문에 그 경기에 한해서는 상대팀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결국 그 수베르 감독 리빌딩 얘기하는데 리빌딩의 출발점은 마운드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페냐 선수 던질 때 이제 중계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리빌딩의 시작은 결국에 마운드가 돼야 되고 마운드가 어느 정도 안정을 갖춰야 정말 만약에 경험이 좀 적은 어떤 젊은 타자들이 또 이기는 경기 속에서 뭔가 성장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이고 또 이제 경험이 좀 적은 불펜들 그런 불펜들도 결국에는 한 경기에 이기는 경기에 한 2이닝 정도를 뭔가 막는 거와 5회부터 불이 나게 막 몸 풀어가지고 거기서 나가서 이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네. 투수는 트레이드를 하기도 쉽지 않고 FA로 사오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야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FA로도 살 수도 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영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KBO 리그나 MLB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리빌딩의 첫 번째 조건은 투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팬들 한 번만 더 내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명일 때 외국인 선수가 내년까지 그대로 간다면 이미 와서 승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베르 감독이 얘기하는 리빌딩이 3년째 완성될 가능성도 높다. 하나 거기에 이제 국내 선발이 키워줘야 되겠죠. 키워준다. 희망회로 조금 돌려드릴까요? 남지민과 문동주가 남지민. KBO 리그를 대표하는 남지민 선수가 좋아요. 되면 되죠. 남지민 선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에 대해서 내가 중계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상에서 컴백을 하게 된다면은 내년 시즌에 문동주를 어떻게 어떤 위치의 역할을 줄 건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불펜 투수면은 불펜으로서 계속 경험을 쌓아줘야 되는 거고 선발로 할 거면은 선발로서 계속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줘서 시즌을 마무리해야지 내년에 어떤 문동주의 역할이 생길 거거든요. 이의리가 그러면서 선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기 같이 선발 썼다, 중간 썼다 이렇게 가면은 또 육성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업이 조금 뭔가 이게 순서가 좀 어긋났었던 것 같아요. NC의 파슨스는 5월 14일 이후에 지금 뭐 볼 수가 없습니다. 교체가 결정이 된 거죠? 예. 네, 교체가 결정이 됐고요. 더모디 선수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더모디 선수가 신장이 196cm, 거의 2m 가까운 선수고요. 야. 지난해 ERA가 5점대, 5.13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아시아 야구 경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트리플 A에서 뽑기가 너무 힘드니까 트리플 A에 선수들이 2이닝씩 던지고 내려가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에서 어느 정도 던졌던 선수를 지금
데리고 오는 게 지금 SSG 모리만도 선수처럼 이게 추세인데요. 과연 더모디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고 봐요. 파슨 선수가 너무 오래 끌었어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두산 베어스도 마찬가지고 NC도 그런데 만약에 이 더모디 선수가 조금 한 7승 가까이만 좀 해주게 되면 NC가 최근에 페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C 다이노스까지 외국인 선수 얘기를 해봤습니다. 각 구단 상황에 맞게 새 외국인 선수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그 외국인 선수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오늘 총 살펴본 선수가 이제 더모디 선수는 사실 아직 뭐 잘 모르게 11명의 선수를 살펴봤는데 이 선수 가운데 게임 체인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단의 팀의 현재 위치를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있으면은 한 명씩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어려운 거는 뭐야? 일단 게임 체인저를 할 수 있는 피차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로운 외국인 선수 중에.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두 투수, 하나 이글스의 두 투수. 두 투수가 후반기에 하나의 야구는 그래도 좀 바꿔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용택 위원 차례입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확 눈에 띄는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선수가 없는 건 아니고 와 이런 선수를 어떻게 데리고 왔지? 사실 이런 선수들이 가끔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선수까지는 아직은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는 근데 않는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몇이 보이는 거죠. 한 명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저는 라미레즈 선수 라미레즈. 같아요. 예, 라미레즈. 역시 하나의 선수.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울팀 두 구단에 타자 한 명, 투수 한 명 꼽고 싶은데요. LG 트윈스 가르시아 선수. 가르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차명석 평가하는군요. 단장님이 가을 야구에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선수로 찍었던 이 가르시아 선수. 그리고 그래요? 가르시아 선수가 와서 막 치다가 떨어지는 것보다요. 지금처럼 요렇게 있다가 적응해서 치는 게 무섭다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재하면서 LG 트윈스 가르시아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 이거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두산 베어스가 일요일 날 경기를 졌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5위권과 승차가 4경기 반 벌어져 반 있지만 차. 두산이 미란다 대신 뽑은 브랜든 선수 이 선수가 아마 국내 온 선수 중에는 공부는 아마 제일 잘했을 선수예요. 근데 사실은 야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실 지덕체를 갖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공부를 잘한 것만큼 아마 이 투수 제가 그날 되게 느꼈던 게 나성범 선수한테 첫 타석 홈런 맞고 그 뒤로 그 공을 그 코스를 안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가 좀 지적인 투구를 한다면 영리하다. 예, 물론 뭐 야구가 그렇게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저는 두산 베어스 브랜든 알겠습니다. 아마 가을 DNA에 충분히 힘을 보탤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선수, 과연 주목해 봐야 될 선수, 어떤 선수가 있는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제도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뭐 김도환 기자가 아까 그 보류권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내년 시즌부터 외국인 제도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도환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셀러리 캡 제도 도입이 지금 논의 중인데요. 외국인 선수 3명에게 지출하는 금액이 총 400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되는 쪽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확정이 같아요.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확정이 제가 안 된 거예요? 알기로는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외인 선수는 100만 달러 상한선은 유지되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셀러리픽 같은 경우는 지금 갑론을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KBO는 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게 400만 불이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 400만 불을 하게 되면은요 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럼요. 당장 삼성만 해도 아니, 지금도 외국인 선수 뽑기 어렵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 들어오는 선수한테 100만 불을 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200만 불로 높인다 그래서 더 좋은 선수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메이저 최저 연봉이 70만 불로 올랐어도 100만 불 정도면은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만 불을 풀게 되면은 결국 KBO 리그가 또 MLB에
봉이 될 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불을 올려도 어차피 그 선수가 오는 거고 지금 현재 100만 불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400만 불에 대한 이런 규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구단 어떤 운영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외국인 선수부터 외국인 선수 제도까지 아주 짧고 굵게 오늘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과연 교체를 선택한 팀들은 그 승부수 도전을 한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시즌 막판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리그와 문화에 대한 존중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덕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고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